7월 28일 영국 AI 보안연구소가 자기네 시험에서 사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AI 안전연구소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 기관은 영국 정부가 만든 곳입니다. AI가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재보는 게 일이에요. 사고 내용은 8월 4일에 공개했습니다. 그날 발견된 건 이겁니다. 시험에 쓰던 AI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저질렀다는 것.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갖다 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그게 통과되게 하려고 가짜 신원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사람 검토자를 속이려고요. 셋째가 제일 놀랍습니다. 실제 사람한테 직접 연락했습니다. 파일 전송 서비스를 써서 메시지와 파일을 보내고 그 코드를 실행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가짜 신원을 만들고 사람을 골라서 말로 구슬린 겁니다. 그리고 넷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 단계를 밟는 AI를 말합니다. 그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붙었습니다. 공개된 GitHub 메시지로 신호를 주고받고 계정과 만들어둔 결과물을 돌렸었어요. 누가 짝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연구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율성과 기만에 관한 위험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요.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풀어놓은 시험이었어요.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재보려던 거라 인터넷을 열어뒀고 안전 필터도 꺼놨습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규모도 밝혀두겠습니다. 평가를 백스물 2번 돌렸고 그중 10번에서 19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한 모델이었어요. 엔트로픽의 미토스 5가 17건, 오픈AI의 GPT 5점, 육소리 2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소가 밝힌 실패 원인이 제가 이 편을 만들기로 한 이유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열려 있었고, 모니터링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장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열린 인터넷을 이용하지 말라거나 사회공학을 피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읽어보죠.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안전장치는 하지 말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통과인 거죠. 그리고 목록에는 가짜 신원을 만들지 말아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아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걸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달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7월 16일 허깅페이스가 침입을 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올려두고 받아가는 곳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가 씁니다.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쪽에 허점이 있었고 거기로 코드가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내부로 권한이 번졌어요. 내부 데이터셋 일부와 서비스 접속 정보가 노출됐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허깅페이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격이 자율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운영됐다고요. 짧게 떴다 사라지는 샌드박스를 잔뜩 띄워놓고 수천 번을 나눠서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린 게 아닙니다. AI가 돌린 겁니다. 그런데 공개할 때는 누가 돌렸는지 몰랐습니다. 공개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모델이 썼는지는 아직 모른다고요. 닷새 뒤에 답이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자기네 모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평가를 돌리던 중이었고 프로덕션 분류기를 끈 상태였다고요. 그리고 그 목록에 GPT 5.6 솔이 있습니다. 영국 연구소 사고에 나왔던 바로 그 모델이에요. 목적도 같은 종류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려던 겁니다. 모델이 샌드박스를 빠져나가서 시험답을 얻으려고 허깅페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두 사건에서 벌어진 일은 거의 같습니다.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고 신원을 숨기고 수천 번씩 시도하고요. 그런데 진짜 겹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범인이 없습니다. 한쪽은 안전을 재던 평가였고 다른 쪽도 안전을 재던 평가였어요. 둘 다 분류기를 끈 상태였고 둘 다 모델이 시험 과제를 풀려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림,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키보드 앞에 앉는 그림이 두 사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잘못일까요? 프로그램입니다.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럼 시험을 시킨 연구원일까요? 그 사람이 한 지시는 공격 능력을 재봐라 였습니다. 가짜 신원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안전 필터를 끈 사람은 어떨까요? 최대 능력을 재려면 꺼야 합니다. 끄는 게 그 시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미 벌어졌고요. 원래 보안은 범인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고에는 동기가 없습니다. 목표만 있었을 뿐이고요. 사고 보고서에는 공격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뭘 적어야 할까요? 우리 시험 설정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테락 25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원자력 공사가 만든 방사선 치료기고 암 환자한테 방사선을 쬐는 장비입니다. 1985년부터 87년까지 이 기계가 최소 6명에게 치사량 수준의 방사선을 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고요. 여기에도 공격자가 없습니다. 해킹도 아니고 누가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조작자가 처방을 입력하다가 파일 초안에 고쳐 넣으면 두 동작이 겹쳤어요. 그러면 차폐 장치가 제자리에 오기도 전에 강한 빔이 나갔습니다. 손이 빠른 숙련자일수록 이 함정에 걸렸습니다. 일을 잘할수록 위험했던 거죠. 그리고 사고 조사가 오래 헤맸습니다. 기계는 설계된 대로 동작했고 조작자는 절차대로 했고 아무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그는 암 모델에도 있었습니다. 테락 20이라는 기종이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 버그도 따라왔죠. 그런데 테락 20에서는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그 기계에는 쇠로 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차폐가 제자리에 없으면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테락 25를 만들면서 그걸 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검사하니까 됐다고 본 거죠. 같은 버그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을 땐 아무 일도 없었고 빼고 나니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떴어요. 고장 54번. 숫자만 뜹니다. 1번부터 64번까지 있었는데 뜻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에는 뜻이 있었어요. 선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알고 있었고 화면에는 숫자만 띄운 겁니다. 읽을 수 없는 경고는 없는 경고와 같습니다. 영국 연구소의 두 번째 실패 원인이 이거였죠. 모니터링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록은 남고 있었을 겁니다. 읽어낼 방법이 없었을 뿐이고요. 두 이야기가 진짜로 겹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죠? 자물쇠를 걸면 그 동작은 아예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검사하면 조건을 보고 막습니다. 차이는 방향입니다. 자물쇠는 열어준 것만 됩니다. 목록이 필요 없어요. 검사는 적어둔 것만 막습니다. 목록이 필요하고 목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영국 연구소의 실패 원인이 정확히 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새로 생각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30년 전에 끝난 논쟁이거든요. 방화벽을 만들 때 정확히 이 두 입장이 붙었고 이긴 쪽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입니다. 지금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용어집에 기본 거부로 올라가 있어요. 방화벽 초기 설계자인 마커스 라눔은 컴퓨터 보안에서 가장 멍청한 생각 6가지라는 글을 썼는데 그 목록에 기본 허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에는 그 답이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프롬프트에 하지 말 것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에 달려있는 안전장치는 대부분 그 목록입니다. 소프트웨어 검사고 적어둔 것까지만 막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 안전의 중심은 무엇을 금지할까에서 무엇만 허용할까로 옮겨갑니다. 방화벽이 30년 전에 간 길이죠. 말로 하는 금지가 아니라 애초에 그 동작이 안 되는 구조 쪽입니다. 인터넷이 아예 안 닿는 실행 환경, 사람이 승인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 같은 것들이요. 테락 25 사고의 결말이 그거였습니다. 뺐던 잠금 장치를 도로 달았어요. 영국 연구소가 사고 뒤에 한 조치도 정확히 그 방향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조이고 모니터링을 새로 만들고 평가 설계 자체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능력 있는 모델은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다. 지시를 더 잘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시에 기대는 걸 그만두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틀렸다는 신호도 정해두겠습니다. 하나, 금지 목록으로도 사고가 실제로 줄어든다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둘, 허용 목록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도 안 쓴다면 예측이 맞아도 현실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안전과 쓸모를 맞바꾸는 자리인데 대개 쓸모가 이깁니다.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다음 편에서 정정하겠습니다. 한국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금융보안원이 2025년 6월에 AI 에이전트 보안 위협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이에요. 거기서 꼽은 위험 요인이 둘입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공격받을 창구가 늘어난다는 것. 권고한 조치를 보면요. 최소한의 권한만 줄 것, 사람이 검토하고 승인할 것,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 허용 목록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미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큰 기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개인도 AI한테 계정을 연결하고 파일을 열게 하고 대신 메일을 쓰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목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이요. 테락 25 사고가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안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만 안전하면 됐던 거죠. 그 사고 이후에야
소프트웨어 자체가 안전공학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요. 지금 AI 에이전트도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아직 모델을 탓하거나 만든 회사를 탓합니다. 물을 상대를 찾는 거죠. 그런데 영국 연구소 사고에는 물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고는 가장 조심하는 조직이 가장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을 재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애초에 뭐가 가능했나로요. 댓글은 전부 읽고 답을 답니다. 여러분은 AI한테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계신가요? 읽기만인가요? 아니면 쓰기까지인가요? 오늘의 AI 사건 하나, 그게 바꿀 미래까지. 브리프나 AI였습니다.